대부분이 막 압박 업체여가지고 일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귀한 쪽이 잘 안 들렸거든요. 한 달 동안. 거기서 쨍쨍한 날씨에 이제 술 마시고 재밌는 뭘 하고 싶다면 아니면은 가는 게. 안녕하세요. 행복왕 도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워홀 지역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밴쿠버랑 캘거리를 경험해봤으니까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캐나다에서 토론토가 거의 가장 큰 도시고 몬트리올, 밴쿠버, 그 다음에 캘거리 이렇게 해서 캘거리가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토론토는 거의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부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캘거리는 약간 대전? 아무래도 토론토에 한국인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밴쿠버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캘거리로 가면 한국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한국인 커뮤니티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 한국인 커뮤니티가 작은 곳으로 갈수록 말이 많고 소문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경고를 하더라고요. 한국인 커뮤니티에 절대 끼지 말라고. 그래서 그만큼 작은 곳으로 갈수록 소문도 빠르고 소문이 와전이 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한국인은 캘거리에서 엄청 흔하게 보진 않지만 밴쿠버에서는 그냥 여기가 뭐 아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아시아계 사람도 많고 한국인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쳤을 때 밴쿠버 직항 있죠. 토론토도 직항이 있는데 캘거리도 직항이 있어요. 근데 웨스트젯에서만 운영을 해서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그래서 보통은 밴쿠버를 경유해서 오시는데, 그래서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밴쿠버가 더 나은 선택이겠죠? 그 다음에 생활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생활비는 제가 렌트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다운타운 기준, 마스터룸을 잡고 싶다? 밴쿠버에서? 그러면 이제 2,000불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0불도 잘 구한 걸 수도 있어요. 더 비싸질 수도 있고 한 1,800불에서 2,000불 정도 했던 걸로 알고요. 여기에서 마스터룸 다운타운 구한다면 캘거리에서는 한 1,300불이면 좋은 데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 차이가 있고, 이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뭐 800불이면은 다운타운 아닌 곳에서 구할 수 있다. 제가 브렌트우드라고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살았는데 그쪽이 1,300불? 그리고 한 1,000불짜리 방 구했다 하면은 와, 너 진짜 잘 구했다, 지역 어디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밴쿠버와 캘거리의 차이가 있는데요. 밴쿠버는 부산 같은 곳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있고 뭐 버스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조금 다운타운에서 먼 곳에 살아도 어쨌든 가는 버스나 지하철은 거의 다 있는 편이에요. 근데 캘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차가 없으면 지역을 고르기가 조금 빡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버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트레인을 타는 걸 제일 추천드리는데, 트레인역 근처인 곳을 골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집 매물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구하는 게 조금 더 빡셀 수 있어요. 차 없이 워홀을 하실 거라면 다운타운 안에서 지내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럼 여기서 대중교통의 또 장단점이 나오죠. 대중교통이 확실히 밴쿠버는 잘 돼 있어서 조금 지역의 선택지가 넓다? 그리고 내가 그냥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면 되고, 그 지역에서도 되게 다양한 스트릿 번화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잡을 구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몰려있어요. 다운타운에 몰려있고, 그리고 뭐 신흥센터 쪽에 몰려있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씩 당연히 상점들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곳으로 갈수록 영어를 못하면 일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밴쿠버의 경우에 1존, 2존, 3존이 있어서요. 1존 안에 사실수록 교통비가 싸고 2존, 3존으로 갈수록 교통비가 비싸져요. 밴쿠버 지역, 또 캘거리 지역 안에서 어떤 동네에 집을 구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대중교통 비용이 이제 10만 원 후반대로 계속 나간다. 그리고 캘거리에서는 10만 원 후반대까지 아니고 초중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캘거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더 싸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하고 트레인 위주로 탈 거를 생각하고 잡도 구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생활비 얘기를 하면서 세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캐나다 세금이랑 주정부 세금이 따로 붙어요. 그래서 캐나다 나라에 내는 세금이 5%씩 전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에서 걷는 세금이 7%가 밴쿠버에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부자
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는 오일과 가스 쪽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쪽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이 0%. 나라에서 내는 5%의 세금만 내면 되고요. 이 나라에서 내는 5% 세금도 막 식료품 같은 거 살 때는 또 포함이 안 되기도 해서 가끔 0%일 때도 있어요. 몇 달 전에는 조금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나라 자체에서 세금을 안 받았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버타주는 아예 0%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의 차이도 있죠. 이제 최종 7%, 5%를 더한 밴쿠버는 13%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여기는 5%의 세금을 내니까 돈을 쓸 때마다 이게 좀 많이 체감이 돼요. 그래서 확실히 생활비는 캘거리가 싸다. 그리고 알버타주가 또 부자라고 했잖아요. 알버타주의 제일 핵심 도시인 캘거리에서는 다운타운 내에 있는 데서는 트레인을 무료로 타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 좀 특이한 게 밴쿠버 같은 경우는 개찰구에 찍고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캘거리는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안 이용해보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기차가 오면 타는 느낌이고 표 검수원이 가끔 돌아다니면서 표를 검사하는데 이런 상황이 흔치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안 내고 타고는 있는데 저희는 외국인 신분으로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좋진 않으니까 웬만하면 꼭 표를 사서 타는 거를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래야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잡을 구하는 난이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워낙 워홀러들이 많고 잡도 그만큼 많고 한인 잡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좀 못해도 잡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토론토로 가면 잡이 더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사진 쪽 일을 하니까 포토그래퍼 잡을 처음에 찾아보고 이제 워홀을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토론토에 몇백 개가 나오면 밴쿠버는 한 100개? 캘거리는 0개, 가끔씩 1개씩 떠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특정 직업일수록 그 특정 직업을 채용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 근데 이제 음식점 같은 보통 워홀러들이 많이 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캘거리는 영어를 더 요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외국인 손님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여기서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한인잡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그 한인잡 또한 밴쿠버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캘거리는 작은 도시로 갈수록 부당함이 많아지는데요. 캘거리에는 악덕업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막 악덕업체여가지고 이것도 제가 로컬 잡과 한인 잡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잡을 구할 때 환경이 조금 더 괜찮고 밴쿠버가 잡도 많고 영어를 못한다면 잡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영어를 좀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영어 준비 안 하고 와서 여기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어에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다시 영상 찍어서 올려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영어를 늘렸는지. 물론 저도 아직 너무 못하지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치안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안에 대해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캐나다 오기 전에는 미국이랑 캐나다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처럼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총이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마약은 되게 관대해요. 마약을 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보고 길거리에서 마약에 이제 취해 있는 사람도 너무 쉽게 보지만 희한하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정도? 공격적이진 않거든요. 이것도 지역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엄청 위험한 느낌은 없어요. 밤에 다닌다고 해서 막 몇 시 이후에는 걸어다니면 안 돼 이런 건 없고 그냥 밤에 퇴근해서 집에 잘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치안 같은 경우에 총은 캐나다 자체에 당연히 불법이라서 소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총이 있는 사람은 있겠죠? 갱스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갱스터가 많은 동네를 피해서 집을 구하고 잡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에 관련해 다음에 집 구하는 영상에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밴쿠버가 조금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보통 홈리스들이 제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데 홈리스 느낌이 좀 더 빡세요. 뭐 마시다가 던져버린다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빡센데 캘거리도 이제 제가 다운타운에 사는데 17번가 쪽이 있고 코어 쪽이 있거든요. 둘 다 다운타운에 있는 번화가인데 17번가에 있는 홈리스는 좀 더 칠한 것 같고 이 위에 다운타운 완전 코어 쪽에 있는 홈리스들은 약간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홈리스의 비율은 밴쿠버
숙소가 많죠. 대도시이니까. 영어를 만약에 또 노리고 오시는 분들, 영어를 하려면 처음에 보통 어학원을 많이 등록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학원 가는 건 저는 솔직히 추천이에요. 어학원에서 도움을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고 학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학원 고르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는 밴쿠버에 도착해서 어학원들한테 전화해서 트라이얼을 하고 싶다 했어요. 무료로 수업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결과 저는 어학원 선생님 수업도 너무 좋았고 그 어학원 분위기가 좋아서 등록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선생님이랑도 연락을 하고 어학원에 종종 방문도 하고 어학원에서 배운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냥 어학원을 통해서 했거나 한국에서 대충 후기 보고 결정한 경우 자기랑 안 맞는 어학원에 가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재미가 없어서 막 땡땡이 치고 그냥 뭐 중간에 환불받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와서 트라이얼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학원의 선택지가 당연히 밴쿠버 많죠. 그만큼 학생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많고 어떤 학원이 한국인이 그때 당시에 많을 수 있고 어떤 학원은 뭐 한국인이 없을 수 있는데 이건 또 시기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직접 꼭 학원을 가보고 한국인이 얼마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덥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주제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미덥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 현지인들이 하는 미덥을 하세요. 현지인들도 미덥을 쓰거든요. 뭐 자전거 타는 동호회야. 그 현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현지인들 친구를 사귈 수 있으니까 미덥도 현지 미덥을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제 언어 교환 미덥을 하고 싶으신 분들 밴쿠버에는 그 미덥도 많기도 많고 캘거리는 미덥의 종류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취미생활의 미덥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언어 교환 미덥 같은 경우에 이건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한국인들이 제일 열심히 하나 봐요. 한국인들이 항상 많이 와요. 그래서 미덥을 갔다가 한국인 친구만 사귀어 올 수도 있다는 그리고 캘거리에 있는 미덥은 특히나 한국인이 정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캘거리는 어학원 선택지가 많지도 않고 환경은 영어를 늘기가 참 좋은 환경인데 왜냐면 외국인이 훨씬 비율이 많다 보니까 저는 밴쿠버에서 1년 있다가 이제 영어 그래도 좀 많이 알아듣고 뭐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캘거리 왔는데 백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인들이랑 대화를 또 해보니까 좀 더 말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사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듣기가 어려웠는데 그게 사투리 때문인지 제 생각에 제 듣기 실력이 그냥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좀 더 현지 사람들 여기서 많이 만나게 됐어가지고 캘거리에서 영어가 더 빡센 환경이면서 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어에 많이 자신감이 없으면 밴쿠버를 도전해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워홀에 또 중요한 건 날씨는 어떻고 내가 여기 살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날씨를 먼저 얘기해보자면 밴쿠버는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런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해가 뜨는 날이 많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이제 다 같이 나와서 막 해를 받는 거죠. 저는 그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계속 우중충한 날씨가 많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우울해지는 느낌? 그리고 비도 계속 추적추적 내리니까 돌아다닐 때 이제 우산도 나중에는 안 쓰긴 해요. 그냥 맞고 다니긴 하는데 장화도 신어야 되고 막 바지도 젖고 이런 게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축축하니까 겨울이 영하로 많이 떨어지는 날씨는 아닌데 좀 서늘하고 계속 축축하고 추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건조한데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습도가 있는 곳이거든요. 바다 옆에 있기도 하고 캘거리보다는 건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밴쿠버의 날씨 여름이 정말 최고인데요. 5월부터 시작해서 9월 정도까지? 그동안 이제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때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맨날 바다 가서 한강 가서 우리 맥주 마시듯이 바다를 맨날 가서 맥주를 마시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하거든요. 맥주를 길거리에서 마시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마시는 게 여름 동안 허용이 돼서 여름에는 다들 맥주를 사들고 와서 맨날 놀고 밤 9시 정도 해가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까지 밤이 늦었는데도 해가 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바다 보면서 술 마시다가 바다 들어가고 또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30도 이상으로 많이 안 올라가서 그리고 한국에 비해 건조하다 보니까 또 그늘 가면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놀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딱히 필요 없는 날씨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집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집에서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덥긴 더운데 어쨌든 엄청 그렇게 한국처럼 미친 더위는 아닌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좋죠.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차라리 추위를 타는 것보다 비가 오는 게 낫겠다 해서 저는 밴쿠버를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냈고요. 다 지하철 버스로 다닐 수 있으니까 바다도 쉽게 갈 수 있었고 바다에서 놀아도 건조하니까 이게 찐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뽀송하게 다시 물을 닦고 친구들이랑 놀다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캘거리로 치면은 날씨가 겨울에 좀 심하죠. 마이너스 20도까지는 떨어지고 마이너스 40도까지도 떨어진다는데 저는 아직 느껴본 적이 없고요. 요즘 날씨가 계속 점점 겨울이 안 추워진다고 해서 4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 추위가 들으면 그게 말이 되나라고 싶지만 한국의 체감 온도가 정말 낮거든요. 한국이 너무너무너무 추웠고 저는 한강 쪽에 살아서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저는 한국 겨울은 약간 내복 입고 뭐 입고 뭐 입고 껴입고 막 오돌오돌 떠는 막 이런 추위였다면 캘거리는 그냥 피부를 가리면 된다. 피부가 아파요. 피부가 아프고 나가면 코털이 이렇게 얼어붙어가지고 흠 하면 트드득 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위예요.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엄청난 차가운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건조해서 또 체감 온도가 엄청 춥진 않은데 마이너스 10도 쪽에서는 따뜻해요. 그때는 쇼패딩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20도는 정말 힘들다. 그때는 온몸을 감싸고 다녀야 되긴 하지만 캘거리의 좋은 점, 신옥바람이라고 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이너스 10도 쪽에 갔다가 또 추워지면 마이너스 20도에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 마이너스 20도인 날이 뭐 연속으로 한 달 동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일주일에 뭐 4일 정도 이랬다가 다시 조금 따뜻했다가 4일 정도 이랬다가 한 일주일 길면 일주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좀 견딜만하다. 사람이 그렇게 죽으란 법은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은근 캘거리의 겨울이 더 밴쿠버보다 좋은데요. 항상 날이 맑고 너무너무 쨍쨍하고 뭐 눈이 오거나 흐린 날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날씨가 맑아서 해가 너무 따스워서 좋다. 근데 여기가 고지대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귀현 쪽이 잘 안 들렸거든요. 한 달 동안.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튼 밴쿠버는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캘거리가 확실히 높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막 어지럽거나 막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근데 적응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여름 캘거리는 또 엄청 더웠어요. 제가 여름 한 번밖에 안 겪어봤는데 여름에 30도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33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긴 또 그렇게 더웠던 곳이 아닌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바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에어컨이 설치된 집이 많이 없어서 많이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좀 설치를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캐나다도. 여기서는 뭐 주변에 바다가 있진 않잖아요. 놀러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돼서 그게 조금 힘들다? 대신에는 여기 17번가라고 좀 거리 되게 좋은 분위기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17번가에 여름에 다 이제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 도로가 조금 좁아지고 그만큼 발코니석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음식점에 발코니가 대부분 있어서 거기서 쨍쨍한 날씨에 이제 술 마시고 요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관광지를 보면요. 밴쿠버 주변 관광지 진짜 많죠. 밴쿠버 아일랜드가 있어서 거기 빅토리아라는 너무 예쁜 동네도 있고요. 그 아일랜드에 되게 짜잘짜잘한 되게 좋은 섬들이 많아서 여름에 놀러가기 너무너무 좋고요. 휘슬러가 있어서 겨울에 스키 탈 수 있고요. 휘슬러도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어려움이 다 없어요. 그래서 차가 없어도 가기 너무 좋다.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서 가면 되고 빅토리아도 페리 타고 가면 되고 그리고 스쿼미시라는 곳도 있어서 뭐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애틀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면 이때는 렌트를 하면 좋긴 한데 뭐 여행사 통해서 뭐 1박 2일로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그때 2시간이었나 해서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애틀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 여행 가기도 좋고 LA까지 비행기로 3시간이면 가니까 또 LA 가기도 좋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밴프가 있잖아요. 캐나다에 사람들이 놀러 오는 이유는 밴프 때문이죠.
그래서 밴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인데 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를 다 같이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차 있는 친구랑 같이 가거나 하면은 좋긴 한데 밴프가 너무너무 좋기는 해요. 가까운 캔모어는 1시간, 뭐 밴프는 2시간, 제스퍼는 5시간 걸려요. 그래서 꽤 멀긴 멀고 그거 외에 주변에 갈 만한 동네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좀 돌아다녀 봤는데 밴프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없고 물놀이를 하려면 이제 밴프나 그냥 레이크들 가서 수영하는 거, 하이킹하는 거 좋아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탕후메 보고 레이크도 보고 야생동물도 마주치고 저는 솔직히 근교 여행 어디가 낫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둘 다 너무 좋아요. 밴쿠버도 너무 재밌고 여기 캘거리도 밴프도 너무 재밌는데 차가 없으면 밴쿠버가 훨씬 편하게 가실 수 있다. 밴쿠버가 조금 더 편리하기는 합니다. 차 면허도 없고 렌트도 못한다 하면은 밴쿠버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 보험 얘기를 해보자면요. 차 보험비가 캘거리가 훨씬 비싸요. 제 느낌은. 캘거리는 이제 각자 보험회사들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에서 운영을 해서 더 비쌀 것 같잖아요. 독점이라서. 근데 제 기준, 제가 한국에서 경력이 한 5년 정도 있는데 그 기준으로 쳤을 때 밴쿠버에서 200불대의 금액을 납부를 했고 지금 여기서 300불 초반대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또 밴쿠버 경력이 1년이 있기도 하고 그니까 여기가 회사는 많은데 보험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보험비는 싸진다고 하는데 이제 워홀러들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죠. 당장 돈을 얼만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캐나다 자체가 보험비가 엄청 비싸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비를 얘기하면서 또 의료보험 얘기를 해보자면요. 의료보험이 알버타가 더 잘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이상의 비자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MSP를 발급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1년 5홀 기간이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땐 6개월 남은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MSP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의료보험이 있으면 캐나다 의료가 공짜예요. 병원에 가는 게 공짜입니다. 특정 약 같은 게 공짜일 수도 있어요. 여성 관련된 약 같은 거? 그런 게 공짜일 수 있는데 이건 주마다 달라요.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약은 돈을 내야 되고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는 공짜라고 알고 있어요. 알버타 의료보험은요. 오자마자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따로 없어서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홀러들은 아프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거? 영주권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주권을 딸 계획이 있다면 캘거리가 그나마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가 낫다고 하기는 그래요. 요즘은 캘거리도 거의 불가한 수준이라서요. 앞으로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솔직히 영주권 생각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될 것 같아요. 영주권 다 따기 어려워요. 근데 원래는 캘거리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점수제로 해서 내가 영어 점수가 얼마가 있으면 몇 점, 내가 일한 경력 얼마 있으면 몇 점, 내가 가진 직업에 따라서 이 직업이 얘네한테 필요하면 높은 점수를 주면서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서 내 점수가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느냐 막 이런 걸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딸 수 있었던 건데 알버타 같은 경우는 조건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 뭐 점수가 돼야 되고 막 그런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버타가 원래 워홀러들이 영주권을 따로 많이 오는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영주권이 어렵다 보니까 알버타 그 캘거리의 인기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점점 싸지고 있고요. 월세를 할인해주는 곳 아니면은 첫 달 무료 이런 곳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영주권을 생각하시면 솔직히 다 어렵고 진짜 더 시골로 가셔야 될 수도 있고 그 시골도 요즘엔 막혔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밴쿠버와 캘거리 사이에서 요즘에는 영주권 메리트는 없습니다. 저의 지금 캘거리, 밴쿠버 어디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날씨가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차가 있어서 밴프도 자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캘거리가 좋습니다. 캘거리 살다 보니까 너무 큰 도시 가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밴쿠버는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인종의 악센트를 들었는데 캘거리에서는 백인이 훨씬 많다 보니까 영어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캘거리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재밌는 뭘 하고 싶다면 토론토 아니면은 밴쿠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제가 이제 얘기해드린 카테고리별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밴쿠버랑 캘거리 관련된 영상, 워홀 관련된 영상을 올릴 건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참고했다가 제가 또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지금 밤이라서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